네, 오랜만에 지역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활련 사무처장 손주아입니다. 오늘 지역에서 좀 시끄러운 소식이에요. 경제도지사라고 불리는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2021년 2월 중순에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진행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 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가 2월 중순에 이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근데 3명의 후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관련된 보도들이 지역 언론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매표 행위 논란, 그래서 이게 법정 공방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요. 선거 방식과 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주 상공회의소가 어떤 단체냐? 전북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 이거를 같이 겸임하기도 해요.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이요. 그래서 전북과 전주의 지역 상공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전라북도의 경제도지사 이렇게까지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들이 대부분 그렇기는 하지만요. 이제 회장은 명예직이고 일은 사무처에서 대부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권한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번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런 잡음들, 그 선거를 앞두고 누가 회장을 이제 역임하느냐 이걸 가지고 잡음이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의 이제 선출 방식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공회의소 선거는 간접 선거입니다. 회원들이 직접 회장을 뽑는 게 아니고요.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90명 정도의 대의원을 뽑아요. 그래서 이 대의원들이 이제 회장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죠. 우리 좀 미국의 선거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립 이래 이런 추대 방식과 간접 선거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다는 게 지역 언론들의 보도인데요.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앙금이 발생해서 상공인들의 화합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해왔다라는 게 관계자들의 발언입니다. 간접 선거여도 근데 지금 나오는 좀 가정들을 보니까 갈등과 앙금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매표 행위 논란 왜 나왔을까요? 내용을 좀 보면요. 현재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이에요. 김정태 대림석유 대표, 그다음에 김응식 전북 도시가스 대표, 그다음에 윤방섭 삼하건설 대표 등 이렇게 3명인데요. 경쟁이 심해서 지금 상황으로는 단일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이 대의원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원들을 많이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유리한 구조이기는 하죠. 그래서 2019년에 368명이었던 회비 납부를 해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2019년에 368명이었는데 2020년 12월에 1,4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약 4배 정도가 갑자기 1년 만에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지난해 7월 이후 이제 가입자에 대한 선거권 여부를 놓고 이 사람이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정관을 수정하는 것까지 가는 등 이게 갈등이 심해지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회원을 자기가 가입시켜서 지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비 대납까지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부 후보자들이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의혹이 나오냐면요. 상공회의소 퇴직 간부가 어떤 이제 아까 후보로 나온 3명 중에 1명의 캠프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회원 모집에 관여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촉발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지역 언론의 보도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비 대납권까지 나와서 법적 처벌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봉사와 명예를 위해서 회장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온 새 후보가 오히려 당선 뒤에 돈과 꼼수로 회장에 선출됐다라는 이제 불명예를 안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이제 지역사회의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권과 관련해가지고 최종 키는 전라북도 지사가 의외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가 지금 아까 정관을 고쳤다고 했잖아요. 회비를 납부 가능한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수가 4배가량이 늘어나면서 정관까지 수정을 하게 됐는데 이 정관 통과 과정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송하진 지사가 최종적으로 어느 시기에 승인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느 후보가 유리할지를 결정짓는 이런 최종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은 14일 안에 도지사의 인가가 나야 되는데 이 과정을 놓고 또 한바탕 지금 시끄러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상공회의소 한 관계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다?
도지사 임가 전까지는 현행대로 기존 선거 방식이 유지될 거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어떤 후보가 선출되느냐 그리고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느냐 이러한 최종 결정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1월 28일 날 논평을 내기까지 합니다. 참여자치는 뭐라고 했냐면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19잖아요. 전주 상공회의소가 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이고 있는 갈등은 참담하고 꼴사나운 일이다라고 논평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회원 증가는 자연스러운 증가라고 볼 수가 없고 돈으로 회장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아까 지역사회의 그런 의심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뭐라고 하냐면 마치 선거를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정당의 행태 이런 것과 꼭 닮았다. 특정 집단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러저러한 자리를 독차지하고 기득권적 카르텔을 형성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한편 지역 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카르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된다고 단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거를 주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기득권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얼른 소상공인들의 이런 제도적인 장치 같은 걸 마련해야 하는데 너무 지금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이런 우려를 좀 전달하는 논평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사회의 기득권 카르텔로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원들의 관리도 중요하고 본인의 사업을 확장하고 사회적인 유대관계와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는 자리, 이게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기업 오너들 그리고 언론사 사주도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회장이 20대, 21대 회장이 역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명예직이긴 하지만 탐낼 수밖에 없는 자리고 경제도지사로까지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은 이번에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관도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고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 이런 것도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서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공회의소의 갈등이 지역사회에 남긴 이런 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